첫째 문제풀이 215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를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N이라 하자. 원 C랑 CN의 공통현의 길이를 나타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공통현 방정식 딱 구해가지고 요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해가지고 이거 수직 이등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로 여기를 완성하면 되겠네. 그죠? 공통현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죠? 원 두 개를 빼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원 두 개를 빼도 되고, 그래서 공통현 방정식 반지름이 같은 원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심하고 여기 중심이 있잖아. 이 공통현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1로. 근데 공통현은 항상 두 원의 중심선하고 수직 관계잖아.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수직 2등분 되는 거지?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n분의 1. 여기 길이는 1. 그러면 ln의 길이의 절반 값을 피타고라스로 정리하고 그 ln을 다시 여기다 넣어갖고 이제 급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가 1.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루트 ln이. 그럼 ln은 뭐냐면 ln은 2배의 루트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야. 근데 ln 제곱. 그럼 ln의 제곱은 2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네. 여기다가 n 제곱을 곱해주면은 2n 제곱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은 2의 n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무곱분의 1. 음. 2n 제곱. 여기 2도 같이 제곱해야지. 4n 제곱, 4n 제곱. 4n 제곱. 그래서 시그마 n이 2부터 먼데까지 4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급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부분합의 극한. 이렇게 하면은 완료되고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개념서 꺼내셔서 급수 중에 등비 수열의 급수를 우리가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인 AR의 n-1승에 각 항을 덧셈식으로 연결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승을 더하는 거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n번째 항을 지나서 계속 더해 간다는 얘기죠. 어떤 수열을? 등비 수열을. 그 등비 수열에 대한 이제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수렴과 발산에 대한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일단 부분합부터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R의 k-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등비 급수에서 공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비를 따질 때는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랑 1이 되지 않는 경우로 항상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1이다.
그럼 SN의 정체가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공비가 1이잖아. 그럼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가 돼서 n번째 항도 모두 다 A가 되는 이때 SN은 AN이 되는 거죠. 공비가 1일 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인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가 되니까 AN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 발산한다.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급수 발산한다야. 그죠? 그럼 공비가 1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공비가 1이 아닐 때에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R의 K-1승인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있죠? 그걸 쓰는 거죠.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써도 어차피 똑같은 건데 1-R로 놓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비 급수라고 하는 건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1-R분의 A의 1-R의 N승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요 부분이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아래 범위에 맞춰서 얘를 쭉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러면 등비 급수는 어떻게 돼? 아래 n제곱은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것만 쓰면은 1-R분의 A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요런 상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두 번째, 공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냐? SN은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절대값 R이 1보다 커지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발산하겠지? 그냥 발산한다. 그리고 세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본 거잖아 지금. 그럼 1이 아닌 건 이제 빼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분모는 2가 되는데 분자가 어떻게 돼? 오락가락 하죠? 왔다 갔다 하지? 발산한다. 무슨 발산? 진동 발산한다. 그래서 얘가 발산하는 경우 말고 수렴하는 경우만 보면 언제 수렴하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을 한다. 그때 등비 급수의 합은 1-R분의 A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일 때는 어떻게 돼? 발산한다. 합은 없는 거지. 그래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한다.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차이가 있어요. 급수의 수렴 조건과 수열의 수렴 조건은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항을 따로 제시를 해주면 또 이제 A가 0인 경우 그리고 공비가 여기 사이에 있는 경우 또는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비 급수의 합은 항상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단 여기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걸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급수를 확인하면 어떤 수열인지 먼저 파악해.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2. 첫째 항은 1.
그러면은 수렴하죠? 얼마로 수렴하냐?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3으로. 자, 이건 공비가 얼마야? 루트 2. 첫째 항은 1이죠.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2를 벗어났어. 얘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첫째 항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그럼 얘는 어때? 공비가 1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작나? 작지. 그러니까 이것도 발산. 이렇게 등비급수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넘어가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 급수의 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거야. n제곱 거듭해서 갔죠? 급수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아니야. 급수야. 그럼 얘를 따로따로 쪼개서 본다. 시그마 n1부터 뭔데까지 5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분의 3의 n승, 즉 5분의 2의 n제곱과 5분의 3의 n제곱으로 급수를 각각 구하란 얘기가 되는 거야. 얘 어떻게 되겠어? 수렴해 발산해? 얘 어떻게 돼? 둘 다 수렴하죠? 등비급수지? 그럼 첫 번째 앞에 있는 건 공비가 5분의 2, 첫째 항 5분의 2 마이너스 두 번째 공비 5분의 3, 첫째 항 5분의 3.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3분의 5분의 2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급수의 합.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4분의 1의 n-1제곱과 더하기 이걸 이제 잘 써야죠. 이걸 이제 어떻게 돼? 4의 n-1승분의 2의 n승인데 여기서 n-1승 나누고 앞에서 2를 곱해줘. 그럼 얘가 2분의 1의 n-1승이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항을 보면은 등비 급수를 얘기하는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지. 똑같이 이제 씁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 여기서 첫째 항은 뭐야? n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이 첫째 항이야.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6 이렇게 계산 나옵니다. 3번. 얘는 n제곱을 하고 여기 n제곱을 하고 또 겉에 n제곱을 하는 거죠. 뭘까? 바로 식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수열이잖아. 기본적인 수열이잖아. 수열의 극한. 그럼 수열에 대한 이제 포인트는 뭐야? 규칙 찾기잖아. 규칙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열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n이 2면 4분의 3의 제곱. 그지? n이 3이면 4분의 1의 세제곱. 그지? n이 4면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규칙을 찾았나? n이 5면 6이면 규칙을 찾았나? 그렇지. 어차피 얘는 무한히 더해갈 거 아니야. 이 무한히 더해가는 것 중에 홀수 번째에 있는 것만 따로 빼서 더하고 짝수 번째에 있는 것만 따로 빼서 더하면 얘네들도 각각 급수라고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주황 색깔로 밑줄 친 급수는 어때? 형태가 4분의 1, 4분의 1의 세제곱, 4분의 1의 5제곱으로 공비가 얼마고? 그렇지. 16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16분의 1분의 첫째 항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 거는 공비가 얼마야? 16분의 9분의 첫째 항 16분의 9 요걸 제가 계산하는 거죠. 그럼 105분의 163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자, 지금 이 등비급수의 합이 10이다. 그럼 일단 등비급수의 합이 어떻게 됐어? 수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비의 범위가 3분의 x라는 공비의 범위가 요 안에 있을 거다. 범위 챙겨주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그리고 등비급수의 합 1 마이너스 3분의 x분의 1 값이 10이 나옵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 10분의 1. 3분의 x가 뭐야? 10분의 9네. 따라서 x는 10분의 27. 이렇게. 2번. 첫째 항이 2인 등비 급수의 합이 4래요. 그럼 일반항에서의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있을 건데 그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공비가 되겠죠. 등비 급수의 합이 4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2는 4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r값이 뭔지를 찾으면 되겠네. r이 얼마야? 2분의 1이다. 그럼 일반항이 뭐냐면 첫째 항이 2, 공비가 2분의 1의 n-1승인데 an 제곱에 라고 했죠. 그러면 요 일반항의 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이 되겠지? 그러면 an 제곱의 공비는 뭐가 돼요? 4분의 1. 첫째 항은 4. 그러니까 등비급수 공식으로 1-4분의 1분의 4. 그럼 3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할만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3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3을 먼저 빼주고 2를 곱해주면 x의 범위가 완성. 쉽죠? 두 번째. 급수. 등비급수. 공비 얼마야? 1-x. 첫째 항 얼마야? x. 그럼 얘는 두 가지 봐야 돼. 첫째 항이 뭐일 때? 0일 때 수렴할 거고 두 번째는 이때 이제 수렴하겠죠. 급수가 1-x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다. 마이너스 2에서 0 0에서 2 사이. x가 0이어도 되잖아. 0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쉽죠? 3번 모두 수렴해라.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한다. 마 3, 3, 마 2, 4. 두 번째 x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대요. 그럼 x의 범위는 뭐게?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유리함수. 그지? 유리함수인 x분의 1의 치역을 통해서 정의역을 관찰하면 되잖아.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x분의 1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의 값이. 그 함수의 값에 해당되는 정의역을 쓰면 되는 거지. 그게 x의 범위지. 정의역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얼마죠? 마일이죠? 마일보다 왼쪽. 그리고 1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지. 요때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 범위랑 요 범위에 이제 공통 범위를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1에서 4 사이 되겠지. 좀 뭐 별거 없죠? 재미없죠? 너무 쉬워서. 그래서부터 나오는 게 여기죠. 이거를 잘 하시면 돼요. 활용이에요. 우리가 이 등비급수의 활용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순환소수에 대한 이제 해소가 가능한 거지. 이거 있잖아. 0.3땡 9땡. 자, 이렇게 봐볼까? 그러니까 0.2땡 뭐 0.2땡이 뭐야? 분수로 9분의 2 이렇게 배웠다. 9분의 2. 근데 이거 9분의 2로 나오는 이게 이유가 뭐였어? 어떻게 증명했어 이거? 그치. 0.2땡이라는 것 자체를 0.222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x로 치환을 하고 여기다 몇 배를 해? 10배를 해서 2.222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빼면은 2가 9x가 되니까 x가 뭐가 돼? 9분의 2로 표현을 한다. 근데 이걸 뺐을 때 이 소수점 아래에 있는 뒤에 부분을 그냥 아예 소거시켜 버렸잖아. 무한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근데 이 9분의 2가 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0.2땡에 0.2 땡이라는 건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이렇게 무한히 더해가는 수열의 합인 거지. 급수. 근데 얘네 일반항이 어떻게 돼?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 10분의 2. 그러니까 1-10분의 1분의 첫째 항 10분의 2 해서 9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0.393939가 반복되니까 얘를 0.39 플러스 0.0039 0.000039 이렇게 무한히 더해간다. 그럼 이 식은 첫째 항이 0.399 공비가 0.01인 무한 등비 급수라는 거예요. 합은 공비 1-0.01분의 0.39. 그래서 99분의 39, 33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0.52땡3땡은 0.523 23 2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0.5 더하기 0.023 더하기 0.00023 더하기 쭉 갈 거라고. 그럼 이거는 0.5랑 0.023의 관계를 여기다 추가해서 넣지 말고 그냥 0.5는 나중에 더해버려. 여기서부터만 무한등비급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첫째 항이 0.023이고 공비가 0.01인 무한등비급수에다가 뭘 더하면 돼? 0.5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이 뭐 이제 뭐야? 우리가 할 때는 990분의 523에서 5를 빼잖아. 그지? 그 계산으로 이제 990분의 523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495분의 259 이렇게 만들어진다. 공식에 의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 99분의 33 999분의 523 빼기 5 이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순환소수 내용이었어요. 등비급수의 활용이 여기에 적용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도형에서의 이제 형태 합입니다.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의 형태야. 그러면 한없이 계속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첫째 항
첫째 항 A와 공비 R을 찾아. 그래서 등비 급수의 합 공식인 1-R분의 A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계속 이제 거듭해서 막 그림이 그려져. 근데 그림이 그려지는 그 패턴이 뭔가 첫 번째에 이용해서 그 다음 번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관계가 전부 다 등비 수열의 관계야. 그래서 등비 급수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길이의 비가 A 대 1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의 길이 비가 A 대 B야. 그러면 둘의 관계는 등비 수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공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A분의 B랑 같으니까 얘가. 이 A분의 B라는 값이 공비가 될 거다. 넓이의 비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1대 A제곱분의 B제곱이 되니까 얘가 공비가 됩니다. 길이 비가 A 대 B면 넓이 비는 몇 대면? A제곱 대 B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에서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 공식이 나오는 H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A.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잖아.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이거 뭐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거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원의 둘레 원주 얘기하는 거죠. 파이 R 넓이 파이 R 제곱.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 L은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공식이 있다. 그리고 특수각 30, 45, 60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루트 3분의 1, 1 루트 3. 근데 우리가 이거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나올 수 있겠죠? 30도는 뭐야?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특수한 각의 삼각형을 그려서 원리를 이용해 찾으시면 돼요.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도고 여기가 45, 이거 60도란 말이야. 이거 삼각형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돌려먹는 거야 계속. 그럼 여기 다 채워지죠? 요거랑 이거 하나 더. 직각이 등변. 직각이 되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45도짜리.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러 갑시다. 여기 유형 9부터 끝까지 할 건데 대표 문제만 쭉 풀어볼게요. (240번을) 좀 보세요. 240번. 도형에서의 적용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그 길이가 하나씩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길이가 보면은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그리고 길이 자체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건 확인이 됐는데 문제가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게 단번에 바로 이웃하는 관계의 길이는 등비 수열이지만 좌표의 움직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관찰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P1의 좌표부터 잡아. P1의 좌표는 1,0. P2의 좌표는 똑같죠? 1, y 좌표가 뭐가 돼? 4분의 3이 되는 거네. P3의 좌표는 P2의 좌표에서 어떻게 됐어? 왼쪽으로 갔잖아. 근데 그게 얼만큼 간 거예요? 4분의 3의 제곱만큼 움직인 거고 y 좌표는 그대로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네. 계산하지 말고 식으로 놔둬야 돼. P4는 x 좌표가 똑같죠? 근데 y 좌표가 어떻게 돼? 4분의 3에서 뺀 걸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더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관찰을 더 봐. P5는 1-4분의 3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한 칸 더 가죠? 여기 세제곱이 제곱이 아니라 더하기 4분의 3의 뭐야? 4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y 좌표는 똑같고 P6는 얘랑 똑같고 y 좌표가 여기서 어떻게 돼? 올라갈 거 아니야.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 여기까지 쓰면은 패턴을 조금 볼 수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x의 좌표랑 y의 좌표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계속 더해지는 급수잖아, x 좌표가.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16분의 9. 첫째 항은 1. y 좌표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16분의 9지 똑같지? 첫째 항은 4분의 3. 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느 점에 가까워지는지는 각각의 x좌표랑 y좌표의 급수의 합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좌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 15. 길이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 문제. x, y가 30도일 때 OX 위의 점 P0에 대하여 OP0는 길이가 2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점 P1에서 O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라 하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얘 무한히 더해가는 합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P1에서 요 길이가 1이지. 1 더하기 P1, P2는 뭐야 길이가? P1, P2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P1, P2가 P0, P1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돼.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P2, P3는 뭐야? 여기가 2분의 3이지. 2분의 3이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실제로는 P2, P1은 P0, P1에다가 여기 몇 도? 60도. 사인 60을 곱해가는 거라고. 그지? P2, P1의 길이는 사인 60도 곱하기 P0, P1이 된다. 그리고 이제 P3, P2, P3, P2 또 P3, P2도 여기다가 여기 또 60도잖아.
P 사인 60도 곱하기 P2 P1을 곱한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 얘는 공비가 얼마인? 응? 공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공비가 되는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네요. 알겠죠? 이런 이제 이웃한 항에 대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번에 여기가 관계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17번 볼게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요만큼을 칠하고 나머지 정사각형 중 다시 4등분해서 칠하고 이런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넓이는 S1이라고 하죠. 첫 번째 넓이는 뭐가 돼? 2 곱하기 4분의 1. 두 번째 넓이는 요만큼에서 또 4분의 1만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비가 금방 나오네요. 그죠? 무한 등비 급수죠? 이거를 차례대로 다 더해가는 거잖아.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한 걸 다 더하는 거니까 무한 등비 급수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도형을 이용한 급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을 연습을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 파트는.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쭉. 255번 볼까?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5% 이익을 내고 25%는 장학금으로 줄 거래.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양은 10억을 벌어라. 10억 곱하기 5% 이익을 내니까 얼마 곱해야 돼? 1.05. 그지? 그러면 이제 이익금까지 합쳐진 거야, 10억에. 근데 여기서 장학금을 얼마 준다고? 25%. 0.25.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첫 번째 장학금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장학금은 어떻게 되냐면 0.25를 줬잖아.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 0.75가 남은 거지. 이 남은 거에서 다시 1.05, 5% 수익 내고 또 얼마 줘? 0.25 장학금. 이게 A2. 그럼 A3는 10억에 1.05 곱하기 0.75 곱하기 1.05 곱하기 0.75 남은 거지. 이게 남은 거지. 이거 남은 것에서 다시 얼마를 줘? 그리고 0.2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공비가 여기가 뭐가 늘어났죠? 요게 늘어나고 있네. 그지? 어? 이게 곱해지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0.75 곱하기 1.05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억 단위는 빼도 되겠다. 10% 그냥 합니다. 10%. 이제 공비가 얼마냐 계산해야 돼. 얘가 4분의 3 100분의 105
20분의 21? 약분이 안 되네. 공비. 첫째 양. 급수. 그럼 되죠? 완료하시면 돼요.